네, 4월 13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크게 보면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한 가지씩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2차 전지 셀메이커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특히나 이제 좋았죠. 특히 이제 삼성 SDI를 보면 요즘에 이제 관련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한편으로는 조만간 SDI가 무슨 발표라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요즘 행보를 좀 보면 당장 이제 큰 돈이 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돈이 되는 사업들을 먼저 좀 선제적으로 하려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죠. 당장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고 각형 배터리도 그렇고, 사실 이게 한국에서는 좀 비주류 부문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SDI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나오게 될 실적이 이제 중요하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 이제 노출된 뉴스들만 좀 보면 이제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조금 더 넓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이슈를 보면 이건데요. 외국인이 선물을 이제 좀 많이 샀죠, 이례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어제 설명드린 르네사스 공급 부족이랑 TSMC 화저에 더해서 이제 어제 있었던 미국 반도체 회의까지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조금 더 좋게 보는 것 같죠. 물론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을 좋게 보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반도체가 아닌데 하루에 약 1조 원이나 되는 금액을 집행할 만큼의 재료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주로 반도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 말은 이제 한국 시장을 좋게 본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반도체를 좋게 본다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내용이랑 조금 더 연관을 지어서 이제 미국이 반도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뒤에서 하고 있는 이 산업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히토류입니다.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옛날 얘기를 하면, 이제 냉전 시대를 끝으로 인류가 이제 더 이상 달에다가 사람을 보내지 않죠. 과거 7, 80년대를 좀 보면 이제 미국이랑 소련이 군사 기술, 장거리 로켓 기술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달의 유인 우주선까지 이제 보낼 정도로 이렇게 과도하게 경쟁을 했죠. 그리고 결국 이제 구소련이, 지금은 러시아니까, 과도한 재정 투입과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파산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은 한동안 달 탐사 사업을 중단시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 정권에서 이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이 다시금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이제 표면상으로는 2024년까지 이제 달에다가 인류 최초로 남성이 아니라 이제 여성 우주 비행사를 보낸다고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달에 인간이 상주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다른 목적이 또 있는데요. 앞서 언급해드린 히토류입니다. 여러분이 히토류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이고 또 이게 없으면 미국이 많이 불리한 거 아니냐,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 사실 히토류는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석유화, 스마트폰 이런 온갖 첨단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입니다. 그에 더해서 레이저 장비나 전투기 같은 이런 방산 무기에도 꼭 필요한 게 히토류인데요. 따라서 이 히토류가 갑자기 없어지면 이 인류의 모든 활동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사람이 체력을 유지하려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걸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공학 기술이 유지되는 제품을 생산하려면 이 히토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현재 히토류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라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제가 2019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매장량이 4,400만 톤. 그러니까 이게 가늠이 안 되시는데 2위 국가인 브라질이 2,200만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생산량은 이제 12만 톤인데 2위 국가인 호주가 2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6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발생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게 한 80% 정도를 이 히토류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렇게 심심하면 히토류의 수출을 차단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물론 갑자기 이렇게 수출을 중단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만약에 수급을 받는 데 있어서 노이즈가 발생하면 미국은 모든 공산품의 생산을 지금처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이제 이 히토류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19년에 해결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보다 이 히토류의 매장량이 풍부한 곳을 찾게 된 것인데요. 바로 달입니다. 여기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현재 달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이 히토류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달에 매장된 히토류를 매년 2%씩 써도 50년 동안 전 세계가 1년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은 뭔가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물체이기도 하지만 이제 거대한 광산이 된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우주에서 광물을 채굴해서 이거를 다시 지구로 가져오는 과정까지 엄청난 비용이나 노력들이 수반되겠지만 미국이라면 어쩌면 이게 단기간으로 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미국은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의 핵심은 누구나 달 표면에서 채굴 차량을 몰고 자원을 퍼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먼저 가져오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왜 트럼프가 작년 한 해 동안 또 그 전에 이제 테슬라의 스페이스X 사업을 엄청나게 밀어줬는지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시설을 자국으로 모으고 있고, 추후에 달에서 이 히토류를 무한대로 공급받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시나리오가 그려지시죠. 자체적으로 자원도 조달받고 또 자체적으로 제조해서 납품하면 이제 반도체 산업을 전 세계적으로 무기화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와 오늘 연속해서 미국의 반도체 전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약간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추후에 나오게 될 뉴스를 보시면 이게 어느 지점의 어느 조각인지, 그래서 어떻게 전개될지 대충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겹치는 산업들이 있다면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